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캐나다의 한 가정집 이곳에는 백인 노부부를 향해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동양인 여자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한국에 가기 싫다고 나를 버린 그 가난한 나라와는 이제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싶다고. 한국에서 친모의 연락을 받은 이 동양인 여성은 자신을 입양해준 부모의 설득에 못 이겨 한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사는 릴리킴입니다. 제 이름을 듣고 느낌이 오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사실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져 한국의 대전터미널 근처에서 사회복지사분에 의해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가 캐나다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그리워하고 한 번쯤 가보고 싶기도 했지만 저를 버린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증오, 그리고 캐나다로 또 한 번 버려졌다는 사실에 한국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이 일을 겪은 후 저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현재 직업이 없고요. 의료회사를 7년간 다니다가 몸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쉬고 있어요. 그렇다고 심각한 병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저기가 조금씩 안 좋아진 겁니다. 저는 캐나다인이지만 동양인입니다. 제가 한국계 캐나다인이거든요. 저는 3살 때 캐나다로 입양됐죠. 입양될 때 한국의 친부모 얼굴은 기억도 안 났어요. 친아버지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으니까 저는 버린 거겠죠. 아니, 이제는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네요. 그냥 사정에 있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낸 거라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해야 제 마음도 편하니까요. 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친모 원망을 많이 했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짐작하다시피 제가 학창시절 황인종이란 이유로 심각한 차별을 당했거든요. 이유 없이 둘러싸여 맞기도 하고 제 물건에 악취나는 액체를 뿌리기도 했죠. 그 고통은 정말 끔찍했죠. 생각도 하기 싫은 기억이네요. 저는 학창시절 항상 혼자였어요.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왜 난 혼자 피부색이 노란가? 저 자신이 처한 환경이 너무 싫었죠. 하지만 학업을 모두 마치고 직장에 들어갈 무렵에는 인종차별이 좀 줄었어요. 오히려 제가 한국계라는 점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로요.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의 영향도 있겠죠. 한국의 연예인들을 보면 다들 인형처럼 예쁘고 잘생겼잖아요. 그렇게 요즘은 동양인, 특히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하여간 저는 그렇게 휴식을 취 다음 직장을 구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하루는 제가 사는 오피스텔로 저희 캐나다 엄마가 놀러 왔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웠고 간단한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캐나다 엄마와 먹으며 담소를 나눴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희 캐나다 엄마는 제 눈치를 좀 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느낌은 정확했습니다. 뜬금없이 와인을 한 잔 마시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와인도 한 잔 했죠. 살짝 취기가 오를 때쯤 캐나다 엄마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저를 낳아주신 한국의 제 친모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캐나다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그 여자 얘기는 더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캐나다 엄마는 알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한국에 있는 제 친모에 관한 얘기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나름 잘 적응하고 살고 있는 저에게 왜 생각도 하기 싫은 한국의 친모의 얘기를 꺼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주제는 캐나다 아빠까지 저에게 찾아와서 한국에 가볼 것을 제안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캐나다 아빠에게 크게 화를 내기도 했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내가 나를 버린 친모를 왜 만나냐고. 그리고 나를 버린 거지 같은 나라인 한국도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화를 냈습니다. 솔직히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한동안 심각한 얼굴을 하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네 생모가 좀 많이 아픈 것 같더라. 너를 꼭 보고 싶대. 강요는 안 할게. 근데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하면서 생모의 한국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진도 한 장 주셨어요.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은 물론 제 친모고요. 가든지 안 가든지 선택은 제 몫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저는 또 친모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죽을 거면 곱게 있다가 죽지 왜 또 사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지. 정말 미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식 표현으로 혈육에 정 끌린다 이런 감정인가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친모의 최근 사진으로 보이는 증명사진을 자세히 봤는데 사진 속에 60대로 보이는 여자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고 근심이 많았는지 많은 주름을 갖고 있는 늙은 여성이었습니다. 보면서 짠함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을지 예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많은 고심 끝에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와 정말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인천공항을 보고 위압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한국이 이런 나라였나. 저는 솔직히 캐나다에 살면서 의도적으로 한국을 피했거든요. 매스컴에서도 한국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릴 정도로요. 물론 한국 음악은 예외적으로 살짝 관심을 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좀 의도적으로 한국에 대한 뉴스는 많이 피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정보가 없다가 간 한국은 상상 이상이었죠.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의외의 한국의 환경에 잠시 놀라고 바로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저는 오기 전에 메신저로 친모의 조카와 연락을 주고받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수원역으로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수원역에 도착했고 친모의 조카는 수원역 6번 출구 앞으로 나와 있으라고 했어요. 나가자마자 잠시 뒤에 작은 경차가 제 앞에 멈추더니 저를 타라고 부르더라고요. 친모의 조카가 저를 픽업하려고 끌고 온 차였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친모의 조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친모의 조카 정희는 20대 중반은 대학생이었는데 아주 명랑 쾌활한 아가씨였습니다. 처음 봤지만 오래 본 친구 같은 친근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장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죠. 운전이 좀 서툴다는 단점만 빼면요. 그리고 정희는 영어가 능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단한 의사소 가능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스마트폰 번역 앱으로 해결했죠. 의사소통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처음부터 간단한 담소를 나누었어요. 오는데 힘들지는 않았냐는 식의 형식적이고 간단한 대화를요. 저는 다소 운전이 서툴러 보이는 정희에게 말을 안 걸었어요. 운전에 집중하라는 의미였죠. 그렇게 한참을 가더니 어느 식당에 멈췄습니다. 집에 가면 먹을 게 별로 없다고 여기서 점심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 식당은 꽤 규모가 큰 한국식 바비큐 그러니까 고깃집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수원 갈비는 엄청 유명한 거더라고요. 하여간 가서 소갈비를 먹는데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육식을 원래 좋아하지 않는 저한테도 정말 충격적으로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솔직히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맛있는 소고기는 없거든요. 캐나다에 그냥 원재료 그대로 먹는 스테이크가 대부분이지. 이렇게 맛있는 양념 소갈비는 아마 한인타운에 있는 한식당에서나 있을까요? 하여간 캐나다 본토 식당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갈비를 다 먹고 나오는 된장찌개와 냉면도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이드 메뉴까지 맛이 있을 수 있는지 한국 음악 못지않게 한국 음식도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끝내주는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 차로 이동하니까 주택가가 나오더라고요. 친모를 본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하는지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 할까 아니면 좀 어두운 얼굴로 원망에 살짝 섞인 표정으로 다가가야 할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고 주택가 앞에 아주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 정희가 저에게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초조한 마음에 카페인이 들어가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정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고 저는 에스프레소를 시켰고 정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상황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남편과 자식이 없는 친모를 조카인 정희가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더라고요. 정희는 휴학 중이었고 약간의 페이를 받고 자기 이모 그러니까 저희 친모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모의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는데 정희는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친모의 부탁이었겠죠. 자기 병을 다 얘기하지 말라는 부탁이요. 그냥 좀 많이 아픈 정도다 이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모자도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으로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방문을 여는 순간 웬 늙은 여자가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 늙은 여자가 바로 제 친모였죠. 정희가 가서 깨우려고 하길래 저는 말렸어요. 곤히 주무시는 것 같은데 깨우지 말라고요. 저는 자는 친모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정희가 둘만의 시간 가지라는 의미인지 자리를 피해 주더라고요. 사진에서의 모습보다도 더 늙은 모습이어서 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한동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친모 옆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이번에는 친모가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뭔가 어색하게 서로 인사를 하고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색한 거 참 싫어하는 저인데 그 순간은 어색함마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게 친모는 간단한 영어도 못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정희가 들어왔고 어색한 분위기가 정희의 유쾌함으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통역도 해주면서요. 물론 정희도 앞서 말했듯이 영어 실력이 아주 훌륭하진 않아서 스마트폰 번역 앱을 엄청나게 사용했지만요.
그렇게 그날 하루 친모와 정이 그렇게 셋이서 지냈습니다. 같이 저녁도 먹고 얘기도 하고요. 다음 날이 되었는데 친모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물어보니 컨디션이 매우 안 좋다고 방에서 좀 쉬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정희에게 저를 한국이나 구경시켜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컨디션이 안 좋은 친모를 두고 가기가 좀 걸려서 그냥 집에 있겠다고 했는데 친모가 그러지 말고 나가서 구경하라고 재차 부탁하는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친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모의 친척이 아침부터 찾아와서 인사를 했고 그 친척은 저와 정희에게 친모는 내가 간호하고 있을 테니까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모와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인사가 친모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되었네요. 친모는 말기암 시한부였습니다. 제가 다시 친모 집으로 돌아오니 친모는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친모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를 보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캐나다 엄마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친모가 3억 상당의 재산을 저에게 상속했다고요. 다 떼고도 그 돈은 저에게 꽤 큰 돈입니다. 이 돈을 물려주고 싶어서 그동안 얼마나 악착같이 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캐나다 엄마에게 전해들은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친모를 생각하고 휴가 때마다 한국에 와서 친모의 납골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모를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짧은 인연이었지만 다음 생에서 만나면 오래오래 같이 지내고 싶네요. 지금 이 글을 쓰니까 더더욱 친모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이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여러분도 사연자에게 힘이 되는 말을 전하고 싶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퍼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